안녕하세요. 부자세상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봉구 방학대에 나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09530, 물건 번호는 7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빌라가 총 9개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7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다가구는 아닙니다. 다세대 빌라 연립은 같은 말이고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도 다른 종류의 것이 또 뭐가 있죠? 아파트 또 아라상호지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집합 건물이죠. 따라서 토지, 건물 등기부가 하나로 나오죠. 등기부 등본에 나오죠. 하나로. 건물 면적은 약 18평입니다. 대지권이 상당히 많아요. 약 13평이나 돼요. 소유자 및 같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물건이 총 9개가 나온 것 중에서 저희는 7번 물건 302호를 보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3억 3,400에서 시작해서 지금 51%까지 떨어져서 1억 7,100만 원의 최저가에 나왔습니다. 감정 가격 시점은 2021년 12월 13일이고요. 보존 등기 2017년 3월입니다. 그래서 연식은 약 6년 차 정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302호가 전체가 4층입니다. 4층 중에 3층에 해당이 되어 있고, 빌라가 서 있는 이 땅이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이 근저당권으로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2020년이거든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가 중복으로 나와서 중복경매입니다. 중복경매하고 병합경매는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는 그 경매 신청권자가 A, B가 처음부터 같은 사건에 시작하는 거고, 중복 경매는 한 사건에 A라는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B라는 경매 신청권자가 같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중복 경매죠. 중복 경매 같은 경우는 무잉여가 될 확률이 거의 없죠. 따라서 무잉여는 취소잖아요. 취소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소유권 현황을 보면은 2020년도에 법인이 산들 종합식품이라는 법인에서 2020년 1월 15일 날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매매로 취득을 했고, 그 법인이 단독 소유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이 단독 소유로 돼 있죠. 우리는 302호를 보고 있습니다. 갑구나 을구에 보시면 각종 가압류하고 근저당이 법인 앞으로 설정이 돼 있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보여주는 입찰자한테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날짜가 2020년 1월 12일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요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2년 2월 7일까지 이 안에 임차인이 또 이해관계자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법원에서 받습니다. 임차인 현황에는 2명이 되는데 이 땡땡씨는 정 땡땡씨의 배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땡땡씨나 정 땡땡씨는 같은 점유자라 같이 살고 있는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권리신고를 봤을 때 2020년 9월 8일이죠.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1월이죠. 따라서 대항력이 없겠습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해당 금액이 보증금이 3,700이거든요. 해당 지역의 소액 임차인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됐을 때 소액 보증금은 최선순위로 배당이 되겠습니다.
단 이 소액 임차인이 무조건 소액 임차인이라도 소확행이라 했죠.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돼요. 단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당 임차인도 소액 임차인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은 배당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자격도 되지가 않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에 등기상의 권리관계를 보시면은 깨끗하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입세대 연락 내역을 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연락 내역에도 이 땡땡씨가 2020년 9월 8일 날 거주를 하고 있다고 전입세대 연락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맨 꼭대기층은 일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7번 물건은 302호로서 보시면은 일반 건축물이 될 소지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집합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은 302호에 보시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 오른쪽에 보면은 일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노란 딱지가 없죠. 노란 옐로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또한 이 건물은 용도가 다세대구나, 공동주택이구나, 소유자는 법인으로 나와 있고 2020년 1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구나,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어디서 관리한다 했습니까? 시청,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건축물 대장 뒤편에요. 만약에 일반 건축물이라가 나오면은 변동사항 내용에 여기 적혀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 뒷장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빌라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물이구나 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호별 위치도하고 내부 구조도를 보겠습니다. 302호 같은 경우는, 자, 어디가 동쪽이죠? 해가 좀 날씨가 흐린데 저쪽이죠. 여기가 동, 이렇게 해서 동, 이쪽이 서, 이쪽이 남이죠. 동서, 남, 북쪽 지도를 놓고 보겠습니다. 노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실 때 302호는 오른쪽 가운데 검은 징크를 합니까? 징크 판넬이 안에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보시죠. 그리고 오른쪽 302호가 이게 1층, 2층, 3층 이동해서 가스하고 전기하고 302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호, 102호는 밸브가 닫혀져 있죠. 그래서 아마 거주하지 않지 않나 하고 예상이 되고요. 302호 우리 7번 물건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문 열 때까지는 켜버려. 전기 계량기입니다. 전기 계량기가 302호죠. 302호 여기 현재 눈금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아마 가동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전에 102호가 밸브가 잠겨져 있었죠. 102호가 전기 계량기가 떨어져 나가 있죠. 없어졌죠. 그래서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잠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2호는 우편함합니다. 우편함 보시면은 302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102호로 보겠습니다. 102호는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죠. 가스 밸브도 잠겨 있고 전기 계량기도 제거된 상태고 우편물도 많이 쌓여지는 상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호인데)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방학동 현대 그랑빌 경매가 나온 그 빌라 옥상에 왔습니다. 옥상에 보시면은 해당 층은 2호 라인입니다. 2호 라인으로 그냥 가 보여주세요. 여기가 2호 라인이고 저 건너편이 1호 라인이고요. 이 빌라가 총 9개가 다 나왔는데 일부는 낙찰이 됐다고 하죠. 낙찰이 돼가지고 보시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총 9개가 나왔습니다. 9개 나와가지고 저희가 본 거는 302호하고 102호를 봤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보시면 4층을 한번 보여주시죠. 4층에는 앞에가 이제 유방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테라스를 뚜껑을 씌워가지고 발코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 위치가 1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이고 경매 나온 현대 그랑빌을 정리하면은 일부는 낙찰이 돼가지고 세입자들이 다 나가야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낙찰이 안 된 거는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이라 가지고 소액만 받고 다 나간다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격 대비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반 건축물 호수가 아닌 다른 호수들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방학동 다세대 빌라 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끊어 주시고.